쌤은 했듯이 이제 어쨌든 붙이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근데 보통은 이게 위임 진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말이 나왔던 건데 개인적으로 어댑 정도는 해봐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도 어댑은 문제 없지 않나? 확실하지 않나? 붙이는 거는 확실히 의사가 붙여야 되는 게 맞고 의사의 지시하에서 템포럴을 만든다든지 인상 체득을 하는 거는 위생사의 업무도 알고 있어. 맞나? 그 업무 부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머머. 깨졌다. 했죠? 자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가자. 동영상은 넘어가고 크라운을 이제 세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봐줘야 될 거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도는 확인해주고 그리고 안 들어간다면 어느 선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 어댑을 해달라고 30분, 40분 내내 어댑을 시도하면 환자분도 일단 짜증이 날 거고 왜 의사가 안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어댑을 했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고 뭔가 내가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콜을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어댑할 때 가는 그 버 자체가 지르코니아를 가려야 되잖아 우리가. 지르코니아를 갈 때는 뭘로 갈아야 돼? 템. 우리 버통을 보게 되면 한번 갖고 와볼래? 어떤 친구들은 그 폴리싱하는 흰색 그 휠처럼 생긴 거 회색 그걸로 백날 가로도 안 갈리거든. 네.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폴리싱하는 거야. 네. 이것도 폴리싱하는 거. 지르코니아를 가려면 이쪽에 와 있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리고 요거. 요거 세 개다. 이 셋 다 지르코니아가 갈려. 내가 가는 건 요걸로 많이 갈고 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색깔별로 제조사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진할수록 보통 더 콜스하다 그러거든. 그래서 얘가 아마 제일 부드러울 거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일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걸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지르코니아 폴리싱하는 친구야. 그래서 이걸로 가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 그 청주 소장님께서 어떤 걸로 갈면 잘 갈리는지 그때 카톡 올려놓지 않았냐? 네. 그걸 보게 되면 알 수 있고 이것도 폴리싱하는 거야. 요거는 골드 가는 거. 골드 폴리싱 하는 거. 골드 가는 요 녹색 이렇게 생긴 게 없네. 쾌적한 거 스톤. 스톤. 그린스톤이 없네. 그린스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구매를 해줘야 되겠다. 요거는 요거랑 요거는 벤처 다듬는 거.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갈 때는 확실하게 시원하게 가는 게 좋아서 요거 세 개랑 요걸 쓰는 게 좋아. 그리고 요 노란 색깔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는데 없었네요. 그것도 잘 갈리긴 하거든. 없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흰색에 노란색에 이 휠로 된 거, 그 다음에 그린스톤인데 이렇게 생긴 거. 그걸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 모델을 먼저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 모델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모델이 없어. 모델 리스기 때문에 모델상에서 뭔가 잘 맞고 안 맞고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스캔 떠서 나왔을 때 이제 기공소에서 디자인한 그 거를 밀링하고 간혹 이제 3D 프린터로 그걸 뽑은 다음에 기공소에서 모델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차피 잘 맞아가지고 몇 번 이제 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맞춰놨어. 그래서 다 맞는다는 걸 확인이 돼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따로 모델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모델상에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할 때 옆 인접치와의 마지널 리지 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옛날에 전연차 기공사 선생님들이 만들 때는 인접치와의 마지널 리지 차이를 너무 못 맞추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요 컨투어 얼만큼 이게 볼록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이제 연차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지금 우리가 같이 거래하는 기공소는 거의 한 20년 되신 분들이고 디지털로 갔던 거는 한 8년 정도 됐어.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드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용사 분 중에서도 전연차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단순 케이스들은 또 전연차 선생님들에 맡기다 보니까 딱 봐서 환자 입안에 모델상에서 맞추지 못하니까 환자 입안에 넣었을 때 컨투어라든지 마지널 리치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환자한테 템셋을 해줘야 될 거고 기공소에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진 찍어서 요거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거기서도 외주로 내보내기 전에 본연차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긴 할 텐데 잘 나올 텐데 프레임 아까처럼 아까 그 아저씨 네. 할아버지 이제 치아가 안 그래도 전체 정말 얇잖아. 근데 그거를 보철물의 공식대로 1.5mm씩 깎아버리면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 뭐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면 진짜 이쑤시개 모양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환자분도 깜짝 놀라고 또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프렘량이 적게 가는 경우 있어. 특히 바이탈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기공소에서 만들다 보면 간혹 크랙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보철물이 왔었을 때는 미리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오면 프랩을 세팅하기 전에 템포러리가 끼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템포러리가 빠져 있었는지 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지 먼저 착용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예를 들면 템포러리가 빠져 있었어. 환자가 삼켰대, 없어졌대. 그러면 대합치가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 FMA가 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가 이렇게 쓰러져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컨택이 로스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컨택을 깎아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또 후방에 치아가 있으면 같이 쓰러져 왔잖아. 그래서 여기를 깎았을 때 여기서 받을까? 임시치아의 착용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동이 있었다면 내가 더 갈아야 될 부위가 생기겠구나라고 짐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빠진 지 오래됐다 그러면 더 이제 긴장하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 염증이 잇몸에 염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특히 프랩하다가 너무 충치가 깊어가지고 서브로 내려버리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잇몸이 올라와 있는 걸 콜이라고 하는데 그 콜이 다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 콜이 비어버리면 거기 사이에 치태도 잘 끼고 치석도 잘 생기고 차후에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파이널로 붙이는 게 아니고 임시 접착도 고민해 봐야 되고 환자가 아팠는지도 또 물어봐 줘야 돼. 지난번에 신경치료 마무리하고 이제 임시치아 했는데 씹을 때 아팠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또 임시치아가 좀 덜 물려버리면 바이트가 좀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바이트가 변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움직임, 모빌리티가 있는지 그리고 신경치료가 안 된 치아들은 찬 거에 아팠었는지 찬 거에 아팠다면 다음번 약속을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엔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임시치아를 벗겨내게 되면 템본드가 이렇게 잇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걸 깨끗하게 청소하고 블리딩도 어느 정도 좀 잡아놔야 되겠지. 왜냐면 최종 본드를 집어넣을 때 피랑 막 섞여서 들어가면 당연히 접착력이 약해질 거니까 블리딩 컨트롤까지 해놓고 그 다음 먼저 해야 될 거는 눈으로 다 들어갔는지 버칼과 링구아를 확인을 해주는 거지. 버칼은 보통 다 쉽게 보이니까 확인하기가 쉽고 링구알은 잘 안 보이니까 미러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마진이 서브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치, 익스플로어로 긁히면서 걸리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보통 대부분 약간은 걸리지. 세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들어 올려주면 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크라운 어댑의 첫 번째는 다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택을 확인한다. 컨택은 플러스로 확인하는 거지. 치실로. 치실을 넣을 때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헐렁거려도 안 되고 딸깍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컨택이 너무 타이트하면 주변 치아를 옆으로 미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들어갔을 때 환자가 일단 그 치아는 크라운은 안다. 근데 높다라고 표현해. 인접 치아가 밀리면서 쓰러지면서 위에랑 먼저 닿아서 환자는 보철물이 높은지 앞에 치아가 높아졌는지를 알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높아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교합주를 찍으면 높이는 이상이 없거든. 그런 경우에 인접치아가 밀려서 컨택이 타이트한 거를 하나에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지. 그럴 경우에 치실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컨택을 조금 헐겁게 해줘야 되겠지. 컨택을 딸 때는 크라운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컨택을 조정할 때는 한 번에 많이 깎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됐는데 컨택이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걸로 조정을 해도 돼. 미세하게. 또는 이 노란 걸로 살짝. 또는 요 그린. 요걸로 살짝만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너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지. 환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뭔가 쪼이는 듯한 느낌이 나요. 전혀 느낌이 안 나요. 이렇게 표현하거든. 약간 끼는 듯한 느낌, 살짝 쪼이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씹을 때 먼저 닿아요. 요거는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또는 씹을 때 음식물이 낀 듯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너무 타이트한 거니까 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때 찍고 붙인 다음에 쌤에 남았는지 또 찍고 하면 너무 많이 찍으니까 오남용이 되는 게 있어서 반드시 이걸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말좀 좀 걸리는 것 같아. 이 엑스레이에 보이는 정도는 정상이야. 이 정도 갭이 보통 있어. 그 다음 다 들어갔는지 또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모델과 비교하는 건데 모델이 없으니까 인접치와의 마지널 리치의 높이, 요 경계부와의 사진 안 나구나. 요 경계부의 차이. 보통은 이거는 맞히거든 기용사들이. 그래서 요게 차이가 생긴다면 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컨택이 타이트한지도 확인을 해서 어댑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진정한 높이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다 들어갔는데 환자가 씹을 때 진짜 높아. 옆에 치아를 별로 미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약간 CO, 확 물었을 때 높다는 얘기니까 거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하는 첫 번째는 CO를 먼저 맞춘다. CO라는 건 센트릭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하고 MIC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턱관절이 편한 상태에서 앙 물었을 때 닿는 부위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스탑점에서 물었을 때 그거를 CO라고 표현을 하거든. CO는 보통 빨간색 교합지로 찍어서 그 부위가 인접치아에는 잘 안 묻고 크라운만 묻어 나오면 이것만 높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를 갈아주는 거지. 그런데 크라운을 빼고 인접치를 물었을 때 그 찍히는 점과 크라운을 꼈을 때 찍히는 점의 차이를 본다면 조금 더 높은지 낮은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앙앙앙 물어보세요 했었을 때 먼저 닿는 부위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는 거지. 그런데 교합지는 심스탑보다 좀 두꺼워.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는 인접치에 물리는 거나 크라운이 물리는 거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환자는 계속 높다 그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스탁으로 좀 더 미세하게 높이를 확인해야 되겠지. 크라운을 넣기 전에 크라운 앞에 있는 치아에 심스탁을 물려서
이게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6번을 세팅할 때 앞에 5번 치아에 심스탁을 대고 물어보세요 했었을 때 물리는지. 간혹 안 물리는 사람도 있어. 오픈바이트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5번, 4번, 3번 어느 쪽이 물리는지를 확인을 해놓고 크라운을 넣어놓고 다시 거기가 똑같이 물리는지를 확인하면서 높이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 괜찮을 거야. 뭐 교합지로 찍어봤을 때 교합직에 남아있는 그 두께를 보고서도 체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전치부 보철물을 어댑할 때는 CO에서 닿지 않게 보통 붙이지. 틀니에서는 닿게 하고 닿을 듯 말 듯하게 하고, 자연치 교합이라든지 임플란트 교합에서 구치부는 CO를 닿게 해줘야 되고, 전치부 3번에서 3번까지는 CO에서 물리지 않게, 보통은 교합지 2~3장 정도 빠질 수 있는 높이대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 가니? 네. 이렇게 해서 CO의 높이를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그거를 측방을 깎아주는데, 이걸 깎을 때는 이제 교합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거든.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크게 보면 견치 유도 교합이 있고, 그룹 펑션 한쪽이 그룹으로 다 물리는 측방으로 움직일 때, 그 다음 바이레터럴 밸런스드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양측 균형 교합, 틀니의 교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이 교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방, 측방으로 움직였을 때 어느 치아들이 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그래서 견치 유도는 당연히 측방으로 할 때 누구만 닿는다? 견치만 닿는다. 전방으로 할 때는 앞니 2번에서 2번까지만 닿는다. 구치부는 전부 다 뜬다. 이런 얘기거든. 가장 이상적인 교합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많지 않아.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이 견치 유도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전체가 다 자연치인 사람을 우리가 보철 치료를 해서 교합을 맞춰줬을 때는 가능하면 견치 유도 교합을 해주는 게 좋지. 견치 유도 교합이 생기면 이가리가 거의 생기지 않아. 이가리가 생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룹 펑션이나 바이레터럴 밸런스드 바이레터럴 오클루전, 틀니 교합, 이런 사람들은 구치부가 다 갈리면서 이가리가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견치 유도로 만들어야 되는 자연치랑 임플란트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는 CO만 닿게, 측방, 앞뒤로 할 때는 구치부는 안 닿게 하고, 내가 캐나인을 크라운을 하는 사람이라면 캐나인을 크라운 할 거면 전방할 때 캐나인 안 닿게 하고, 항 물었을 때도 안 닿게 하고, 그쪽으로 움직일 때 왼쪽 위에 송곳니를 크라운 한다고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캐나인만 닿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돼. 그룹 펑션은 3, 4, 5, 6 한쪽 어금니들이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아래턱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을 때 걔네가 전부 다 닿는 거야. 마모가 많이 진행된 성인에서 제일 많이 보이거든. 대부분 아마 이런 그룹 펑션. 어떤 사람들은 이 그룹 펑션 교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들이 다 마모되고 어브레전이 생기고 시리고 깨지고 부러진다. 그래서 파괴 교합이라는 표현까지 써. 안 좋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뭐 이미 마모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룹 펑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3, 4, 5, 6이 그룹 펑션인 사람에 내가 5번 치아를 크라운을 한다고 쳐. 그럼 5번 치아도 내 측방에서 닿게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한 치아는 그룹 펑션에서 제외시켜주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3, 4, 5, 6 중에 4, 5, 6을 내가 크라운을 하는 상태, 브릿지를 해. 4, 5, 6 브릿지를 하는데 측방에서 닿게 할 건가 말게 할 건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측방을 안 닿게 하면 3번만 닿을 거 아니야. 그 3번의 치주가 건강하면 3번만 닿게 캐나인 유도 가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3번의 치주가 약간 모빌리티가 있어. 그럼 걔 혼자 측방을 받으면 걔가 뻗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안 이뻐지겠지. 그럴 경우에는 4, 5, 6번도 측방에서 닿게 교합 조정을 해주면 돼.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사실 교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고 아직까지 지금이야 정립이 됐는데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마다 견치 유도기압이 낮다는 둥, 뭐 그룹 펑션이 낮다는 둥 너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좀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CU랑 대략적인 측방까지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내가 가서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너무 측방을 많이 닿게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좌우를 할 때 걸린다라고 표현하거든. 그 정도만 없어져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리고 튤리 같은 경우에는 교합 조정을 내가 할게. 왜냐면 이 레진은 한 번에 확 깎이니까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그 치아를 다시 또 갈아야 돼. 귀찮아지니까. 튤리는 전방, 좌우, 시우 전부 다 앞니도 닫고 어금니도 닫게 만들거든. 그래서 내가 크라운을 띄울 때 현재 환자가 측방 운동할 때 어떤 교합으로 가이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그거를 가능하면 깨트리지 않는 방향으로 측방을 조절해주면 돼. 근데 한두 개 치아 정도에서 내가 넣는 거는 구치부는 웬만하면 측방 간섭은 없애도록 하는 게 좋겠고 즉 대구치에서는 CU만 찍히게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가이던스를 줬을 때는 찍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CR 센트릭 릴레이션은 턱을 제일 편안한 위치로 옮겼을 때 닿는지 마는지 이건 몰라도 될 것 같고 배운 적은 있지 다. 그래서 CO로 1차로 높이 조정이 끝났다면 측방 운동을 체크하고 측방 운동을 체크할 때는 검정색 교합지로 좌우로 갈아보라고 하고 앞뒤로 움직여보라고 하고 그랬을 때 빨간색이 찍힌 점 가면 안 되겠지. 빨간색을 찍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찍으면 빨간색 위에 검정색이 붙이는데 검정색만 있는 데를 제거해야 되겠지. 빨간색은 같이 제거하면 이제 안 물린다고 환자들이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교합제가 잘 안 찍히는 경우도 있어. 계속 새 거를 바꾸면 되는데 계속 같은 부분이 하면 안 먹히거든. 그래서 어금니에 6번을 크라운을 넣고 좌우로 갈아보세요 했었을 때 크라운이 들썩거리는지를 보면 측방에서 걸리는 것도 볼 수 있어. 눈으로 확인하는 게 편하겠지. 측방을 확인하고 나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넣어놓고 손을 대고 있는 다음에 환자한테 좌우를 갈아보세요 했었을 때 어금니 크라운이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 전치부 보철 시에는 2번에서 2번은 좌우 할 때도 닿지 않아. 전방으로만 닿게 해주면 좋아. 내가 만드는 치아가 전방이 닿아도 되고 안 닿아도 돼 사실은. 그런데 4개를 한 번에 했을 때는 적어도 2줄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아. 내가 예를 들어 2번에서 2번, 상악 2번에서 2번에 브릿지를 넣는다고 쳐. 그러면 교합지를 넣고 앞으로 갈아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상악 전치부 설면에 하악 전치부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교합지가 찍히게 될 거야. 이게 4개가 다 찍힐 수도 있고 2개가 찍힐 수도 있고 3개가 찍힐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2개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이디어하다. 1개는 조금 약할 거고 2개는 이렇게 닿으면서 이동하게 될 거거든. 그때 구치부를 2개 시킬 수가 있는 힘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최소한 2줄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11번 한 개만 크라운을 해. 그러면은 주변에 가이드 되는 그 줄이 2줄 정도 있다면 나는 굳이 안 줘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없다면 그것도 살짝 닿게 해줘야 되는데 크라운이 너무 짧다든지 이게 유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가이드를 안 줘도 돼. 나머지 치아에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전치부는 CO에서 닿지 않게 한다는 거지. 전방만 닿게 하고 측방도 안 닿게 하고. 그룹 펑션은 캐나인부터 소고치까지 닿게 하는 건데 그것도 애매하면 CO만 봐주고 가이드는 내가 나한테 불러주면 돼. 전방 유도는 자연치에서만 이루어진다. 교합에 대한 유튜브가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 시간이 없다. 상학에서는 기능교도, 펑셔널 커습이 팔라탈 쪽에 있고 하학에서는 버컬 쪽에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교합지를 찍었을 때 이렇게 찍혔어. 다 자연치고 내가 왜 안 나오네. 교합지가 이렇게 찍혔다. 내가 요거 크라운을 해. 그러면 이 크라운에서 난 뭘 갈아야 될까? 그치? 까만색을 갈아야 돼. 교합지가 실제로 이렇게 찍혔다면 이 사람은 노란색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룹 펑션일 거야. 논펑셔널 커습이 밸런싱 커습 자체가 아래 대합치에 찍혔다는 얘기는 가이드 할 때 다 닿았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은 그룹 펑션 오클루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크라운 한 개를 한다면 나는 내가 만든 크라운은 그룹 펑션에 안 넣을 거야. 그래서 요걸 아마 깎을 거고 요것만 닿게 만들 거야. 간혹 찍힌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정상이지. 가이드 할 때 단 게 아니고 CO에서만 이렇게 단 거지.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찍힌다면 보통 이렇게 포사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마지널 리치 사이에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요 분홍색 점이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거든. 교합에 따라서 클래스 2냐 클래스 3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찍힌다면 이 사람은 캐나인 가이던스 교합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측방으로 할 때 밸런싱 커습이 안 닿는다는 얘기잖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조절할 필요가 없지. 아이디얼하게 구치부는 보통 한 3개 정도 닿게 하고 소구치는 1개 또는 2개 정도 닿게 해주는 가장 아이디얼한 교합 사원이 될 거야. 하악은 펑셔널이 요 바꿔 있고 여기가 밸런싱 커습인데 요 파란색 점을 빨간색 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합지를 이렇게 찍었어. 내가 이거 크라운을 이번에 해 넣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점을 깎아야 돼? 검은 점을 깎아야 돼. 요건 남겨도. 이렇게 찍혔다면 이 사람은 그룹 펑션 가능성이 높아. 나는 그룹 펑션을 안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3개의 브릿지를 넣어. 그랬을 때는 이것도 닿게 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 이 캐나인의 치주 상태를 보고. 이렇게 찍혔다면 더 이상 갈 건 없어. 간다면 요 디스탈 커습에 요거 정도는 좀 갈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기는 좀 잘 깨지니까. 찍히는 점이 포사에도 찍힐 수도 있고 리치 사이에 찍힐 수도 있어. 또는 요 사면에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사면에 찍히는 건 그냥 좀 깎아주는 게 좋아. 측방력이 치안 옆으로 미는 게 생기거든. 그래서 포사 또는 커스프 팁 또는 마지널 리치의 교합이 닿을 수 있게.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란 얘기지. 부정교합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찍히니까. 그래서 보통 1개 정도 찍힐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찍혔다면 X 표시된 데는 전부 다
삭제하는 뜻이지. 찍히는 점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다는 거고, 실제 예를 본다면 딱딱딱 씹어보세요 했었을 때 내가 요거 부처해 놓는 거야. 근데 여기만 좀 진하게 찍혔어. 넓게. 그런 경우에 저기는 조금 높을 수 있고 좀 깎아주는 게 좋을 거고, 요게 높아가지고 요거를 이때는 요게 좀 많이 나왔던 거고 혼자가 분명히 높다고 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삭제하고서 다시 물었더니 여기가 많이 찍히더라. 이 사람은 여기가 많이 닿는 사람이었던 거지. 교합에 빠져있는 의사들이 있어. 치과 의사들 중에 완전 홀릭이야. 캐나인 가이던스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점들이 찍히면 두통도 오고 디스크도 오고 막 이거 뭐지? 뭐 수맥 하는 거 뭐 이런 오링 테스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교합이 찍히면 오링 테스트에서 빠진대. 알 같지도 않은 걸. 저는 집중까지는 갔어? 같이 일했어? 네, 그리고 이것도 해보라. 어, 진짜? 이것도 그래 했어? 혼자 해봐. 이렇게. 당황스러워. 잘못 물리면 이게 틀어지고 똑바로 물리면 이게 똑바로. 그러니까.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너무 그게 종교처럼 가가지고 자기만 그걸 다 알고 있는 신인 것처럼 약간 한이요? 뭐 한이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약간 그래서 내가 하는 나한테 치료받는 사람은 두통도 나았고 디스크도 다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점이 찍히면 이런 사면에 있는 것들을 또 갈아줘. 전체적으로 교합 조정을 해. 그래서 캐나인 가이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아이디어 하는 사람은 저 정도는 갈아도 사실 괜찮아. 훨씬 환자가 편한 것도 맞아. 그 정도 맞는데 문제는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크라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썩었나요? 아니요, 교합이 거기가 잘 안 물려서 위아래 치아를 다 같이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무서워. 생리를 깎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간혹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멀쩡한 치아를 다 크라운 해버렸어. 무섭잖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아. 임시치아가 그 사면에 이렇게 찍히는 찍혔어. 이렇게 사면에 찍히면 쓰는 동안에 환자가 좀 불편했다라고 표현해. 수직적인 힘은 치아가 잘 버티는데 이렇게 옆에서 치는 경우 우리가 괜찮은지 두드려볼 때도 옆으로도 두드려보고 위로도 두드려보잖아. 근데 옆으로 두드렸을 때 아픈 저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크라운도 이렇게 사면에 찍히는 건 좀 깎아주는 게 좋다. 깎으란 얘기지. 커스프나 포사는 괜찮고 마지날 리치도 괜찮고 밸런싱 커스를 지키는 건 깎아줘야 된다. 붙이기 전에 크라운의 외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메이저 하우스면 세멘의 양을 측정한다. 그리고 격리시킨다. 뭐야 이거? 언제 뜬 거야 이거? 보니까 그런 거네. 의사를 언제 부를 거고 치아 표면을 청소하고 보철물 청소하고 세멘 준비를 해놓고 세멘을 믹스하고 그걸 의사한테 건네주고 의사는 그걸 붙이고 코튼롤을 바이트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왜 넣었을까?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릴라이엑스를 일단 써보는데 좀 봐서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후지쌤을 사도록 하자. 릴라이엑스를 할 때는 텍큐어링을 하고 액세스 제거하고 그 다음에 5분 기다리기로 하고 파이널 큐어링을 한 다음에 5분 정도까지 좀 기다려주고 후지쌤을 쓸 때는 눌리고 2분 있다가 세면 제거하고 시간 사이 청소하고 5분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지. 엑스레이를 보면 세면이 이렇게 운 좋게 보이는 경우에는 정말 땡큐야.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지. 그래서 보이면 엑스레이 보였는데 제거 안 하면 사실은 소송감이지. 세면 제거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임플란트를 세팅하는 방법. 시간이 너무 길어졌나? 임플란트 보철물 세팅은 내일 하자. 네. 스캔 떠서 임플란트를 보내면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이 와.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핏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기공소에서 물론 체크를 하고 보내겠지만 너무 헐거우면 다음번에 좀 헐거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환자 입안에서 힐링 겸 스캔 바디를 풀고 지그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버칼 쪽에 네임펜으로 어벗에 표시가 돼서 그래서 그거를 환자 입안에 끼우는 거야. 끼울 때 끼워야겠다. 그치 어렵지. 그거 힘들어. 그리고 잇몸이 조금 올라온 사람은 어벗이 계속 빠져나와서 쪼이려고 그러면 이 돌아. 그래서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손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나같이 커버리면 두꺼워버리면 이걸 잡고서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누가 하나는 이 드라이버 끝을 눌러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시스트가 필요해. 그래서 커스텀을 끼우고 돌리고 보통 30N으로 조이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로 조이는 게 좋아. 그리고 기존에 멘토가 재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본뜨기 전에 멘토 잴 거 아니야. 오스텔 멘토가 70 이하가 나오면 30N로 다 조이지 말고 20에서 25 사이로 조여주고 너무 멘토가 60대 초반이 나와버리거나 중반이 나와버리면 좀 다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본을 물론 띄지 않았겠지. 근데 멀티풀일 경우에는 본을 같이 떠. 대신에 걔를 조금 덜 조이는 거지. 15N 정도로만 조여서 임플란트가 페일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모르겠다, 무섭다. 그러면 원장을 부르면 돼. 이런 경우에는 바로 파이널 보철을 끼우지 않고 템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본 뜰 때 보통 결정을 하게 될 거야. 커스텀 어벗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되겠지? 눈으로도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마진을 이키나 스프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너무 스프라야. 헥사가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고 돌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줘야 되겠지. 자기가 돌려서 끼우는 순간 알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그리고 체결되는 그 느낌도 알아. 손 감각도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돌면 어느 쪽 잇몸은 서브로 가 있고 어느 쪽 잇몸은 스프라로 가 있으니까 아 내가 제대로 못 꼈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 돼. 다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수평으로 찍는 거지. 뿌리나고 찍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오면 코핑을 띄웠을 때도 일정하게 엑스레이 나오는 걸 눈으로 항상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듯이 어벗도 끼우고 나면 픽스처랑 어벗 사이에 갭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어떤 임플란트에 따라서는 약간의 갭을 만들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를 눈으로 익혀놔야 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픽스처 내면과 어벗 사이에 여기 공간이 대부분 다 없어. 없다면 잘 들어갔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폰 뜰 때 하는 얘기인데 넘어가고, 나머지는 어벗을 끼운 상태에서 이제 크라운을 붙이는 방법은 일반 보철물하고 똑같지. 어벗만 잘 들어갔고 방향만 제대로 맞았다는 것만 확인하면 크라운을 넣는 거는 기존의 크라운 세팅하는 방법과 똑같아. 컨택 확인하고 다 들어갔는지 역시 확인하고, 모르겠다 역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진이 뜨는지 보고, 교환 맞추는 거는 일반 크라운에 맞춰서 CO부터 맞추고 측당 닿는 거 어금니 쪽은 다 제거해주고, 전치부는 CO에선 안 닿게 하고 전방 가이드할 때 닿게 하고, 캐나인은 전방 CO에서 안 닿게 하고 측방에서만 닿게 만들어주면 돼. 모르겠다 원장 부르면 되겠지. 그림으로 나온다면 힐링을 풀고 어벗을 끼우고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크라운을 맞춰주면 된다. 잘 들어갔는지 손과 눈과 엑스레이로 같이 확인을 해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